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영빈입니다. 르노 필랑트가 드디어 세계 최초 공개됐습니다. 르노 필랑트, 이름은 에투알 필랑트라는 프랑스 단어, 이 별똥별을 뜻하는 프랑스 단어에서 가져왔다고 해요. 별똥별이라고 하니까 르노의 밝게 빛나는 미래를 상징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별똥별처럼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는 차가 될 것인지, 과연 이 차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오늘 세계 최초로 공개된 이 차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디자인은 진짜 멋집니다. 르노의 차세대 디자인 언어가 공개됐어요. 르노 엠블렘 콘셉트카, 그 수소 전기차 콘셉트카에서 시작된 그 디자인 언어. 작년 독일 미넨 IAA에서 공개됐던 르노 클리오의 최초로 양산차에 적용이 됐었고, 그 이후에는 지금 르노 필랑트에 처음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SUV에는 처음으로 적용이 된 디자인이에요. 이 새로운 르노 디자인의 특징은 뭐냐면, 전체적인 면은 부드럽게 다듬으면서도 그 안에 들어가는 디테일들은 각지게 이 르노의 로장주 로고의 그 각을 살려놨다는 겁니다. 지금 헤드램프도 이 르노의 마름모 로고에서 파생된 이런 팔각형의 헤드램프가 적용돼 있죠. DRL보다도 얄쌍한 수준의 최신형 LED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적용돼 있습니다. 이런 최신형 LED 헤드램프를 적용했기 때문에 헤드램프 테두리 자체를 디자인의 요소로 사용할 수 있었던 거고요. 팔각형으로 깎아놓으면서 약간 보석 같은 느낌, 반짝거리는 느낌, 그런 느낌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헤드램프가 지금 되게 멋있기는 한데 살짝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다면, 헤드램프 커버가 없다는 거, 요거는 살짝 우려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자동차들 같으면 여기에 커버를 씌워놓잖아요. 특히 어제 오늘처럼 눈이 많이 오는 상황에서는 이 눈이 앞에 쌓이지 않도록 하는 클리어 커버를 갖추고 있는데, 르노 필랑트 같은 경우는 그런 클리어 커버가 없다 보니까 이쪽에 살짝 눈이 쌓일 것 같은 그런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LED 램프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할로겐 램프와 다르게 뜨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져봐도 뜨겁지 않아요. 이 부분에 눈이 쌓이게 될 그런 우려는 살짝 들지만, 어쨌든 디자인적으로 훌륭한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디자인 포인트는 이쪽에 보이는 이 DRL입니다. 이 헤드램프와 DRL이 분할형으로 되어 있는 디자인인데, 이 DRL이 아래쪽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도 역시 르노의 수소전기차 콘셉트가 엠블렘에서 처음 적용됐던 그런 그래픽인데, 굉장히 디지털 그래픽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각이 져서 디자인이 되면서 르노의 로장주 로고, 그 마름모 로고를 형상해놨다는 거, 직접적으로 마름모 도형을 그려놓지 않으면서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마름모 로고를 상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굉장히 똑똑한 디자인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DRL의 마름모를 상상하게 만드는 그래픽을 그릴에도 적용을 해놨습니다. 이 르노의 로장주 로고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기도 하지만, 그 위쪽으로는 이렇게 라이팅을 더해놨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지면 DRL 모양이 되고, 로장주 로고를 이렇게 해석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일루미네이티드 센터 포지셔닝 램프를 적용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로에서 지금 현대 산타페도 그렇고 팰리세이드도 그렇고 많은 자동차들이 지금 이 가운데까지 램프를 적용해 놓고 있어서 도로에서 존재감을 한층 강조하고 있는데, 그 차들과 이 도로에서 맞붙었을 때도 존재감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느껴지는 라이팅을 이 그릴에도 장착해 놓고 있습니다. 이 라이팅 그릴, 이거 진짜 멋있는데, 이거는 최상위 에스프리 알핀 트림에서만 제공되는 옵션입니다. 아이코닉 트림, 중간 트림까지는 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센터 램프 옵션이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살짝 밋밋해진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죠. 자세한 내용은 가격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꼭 최상위 에스프리 알핀 트림으로 가지 않더라도 좀 저렴한 트림에서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으면 좋겠어요. 르노의 로장주 로고 엠블럼에도 램프가 들어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이 로고에 불이 들어오는 게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정부가 이 규제를 조금 풀어줬어요. 르노도 그런 규제를 잘 활용해서 이 로고에 램프가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고 있고, 한층 더 이 차의 존재감을 강조해 놓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르노 필랑트의 전면 디자인을 봤을 때 확실히 도로에서 압도적인 그런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닛 앞부분에 보면 이 보닛에서 떨어진 라인이 이쪽까지 매끈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릴에 구멍을 뻥뻥뻥뻥 뚫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릴을 구멍을 최소한으로 뚫어놓고 이 많은 부분을 막아놓고 있는데, 이런 약간 렉서스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확실히 이 가솔린 차의 느낌보다는 친환경 차의 느낌을 강조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범퍼 하단 부분도 보세요. 이쪽 하단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입체적인 르노 로장주 로가를 형성해놨고, 그 아래에 있는 앞차와의 거리를 감지해주는 이 센터 레이더 같은 경우도 각을 지게 디자인을 처리를 해놔서 이 모든 부분들이 이 르노의 로장주 엠블럼에서 파생된 이 각진 그런 조형물의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주 디자인의 디테일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란 콜레오스는 이 차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야, 이거 지리 싱유에라고 비교했을 때 디자인이 크게 바뀌지 않았네, 그게 좀 아쉽다, 이 지리 싱유에를 가지고 르노 버전으로 살짝 튜닝한 느낌이 드네 라는 아쉬움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르노 필랑트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어떤 차와도 닮지 않은 오로지 르노만을 위한 디자인을 해놓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멋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측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 차가 길어졌습니다. 르노에서 말하기로 E 세그먼트 크로스오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E 세그먼트, 준대형이라는 뜻이고요. 크로스오버, SUV보다 낮고 세단보다 살짝 높은 그런 프로포션을 가지고 있는 차라는 뜻이죠. 실제로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르노의 말대로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전장 같은 경우 4915mm가 됐습니다.
있습니다. 그 기존 그랑콜레오스 대비해서 135mm 길이가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높이 같은 경우는 45mm 더 낮아졌습니다. 너비 같은 경우는 10mm가 더 넓어졌어요. 그래서 그랑콜레오스보다 낮고 넓어지면서 조금 더 스포티한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길이는 더 길어져서 확실히 차의 규모가 더 커졌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휠 베이스를 놓고 보면 휠 베이스는 그랑콜레오스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820mm, 그랑콜레오스와 1mm의 오차도 없이 완전히 똑같죠. 필랑트가 그랑콜레오스와 전혀 다른 플랫폼을 가지고 설계된 완전히 새로운 차라고 보기보다는 르노그룹의 이 소형차 전용 플랫폼을 늘려서 만들었던 이 그랑콜레오스를 가지고 이 위에 있는 차체를 바꿔서 더 씌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디자인만 바꿨다라고 말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DA 기준으로 633L의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트렁크 공간 역시 르노 그랑콜레오스와 단 1L도 차이 나지 않는 완벽하게 똑같은 공간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6대4 폴딩 지원하고 있고요. 이렇게 완전히 시트를 폴딩하게 되면 트렁크 공간은 VDA 기준으로 2050L까지 늘어납니다. 이렇게 완전히 폴딩을 했을 때는 트렁크 용량이 그랑콜레오스 대비해서 16L 정도가 더 늘어나게 돼요. 길이가 그랑콜레오스 대비해서 135mm, 그러니까 13.5cm가 더 길어지면서 차가 더 길어지기는 했지만, 반대로 높이 같은 경우는 45mm가 더 낮아졌기 때문에 실제로 이 트렁크 공간 활용성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거,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2열 시트를 다시 세워봤을 때 이 트렁크 공간을 놓고 봤을 때는 골프백을 대각선으로 하나 넣을 수 있고, 그리고 보스턴백을 한 2개 정도 넣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간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차체의 높이 자체가 낮아졌다 보니까 실제로 짐을 수납할 때는 훨씬 더 편한 포지션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박스 같은 걸 들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걸 그냥 이렇게 쉽게 바로 던져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랑콜레오스보다 트렁크 계구부의 시작 지점이 더 낮아졌어요. 자, 그리고 전동 트렁크 같은 경우도 당연히 꼼꼼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자, 후면 디자인도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후면 디자인도 디자인은 진짜 멋집니다. 이렇게까지 멋있다고? 쪽에 스포일러가 달려있는데 이 플로팅 스포일러라고 르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차체에 장착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디자인했다는 게 아니라 약간 떠있는 것처럼 디자인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지금 이 구멍의 폭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진짜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필러에서 시작된 바람이 쭉쭉쭉쭉 지붕을 타고 흘러와서 이 아래쪽으로 빠져나가서 이쪽에서 와류를 끊어주도록 하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리어 스포일러가 달려있어서 굉장히 멋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리어 스포일러에 하이 포지션 스톱 램프 장착돼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카메라도 하나 장착돼 있는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디지털 룸미러 카메라입니다. 이번 르노 필랑트에는 디지털 룸미러가 장착되기 때문에 이쪽에 별도의 카메라가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러면 후방 카메라는 어디 있나? 후방 카메라는 이 하단에 있습니다. 이 번호판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실제로 뒤쪽을 보는 카메라는 별도로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르노 필랑트 같은 경우는 아직 도메인 아키텍처를 가진 차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기능을 추가하고 싶으면 그 기능을 따로따로 추가해야 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굳이 별도로 2개로 나눠놓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죠. 빌트인 카메라 따로, 디지털 루미러 카메라 따로, 그리고 후방 카메라 따로 이렇게 3개를 붙여놓고 있는 도메인 아키텍처를 활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다 이런 식으로 적용해놓고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역시 이 필랑트의 후면 디자인에서 하이라이트는 이 테일램프라고 생각합니다. 이 테일램프가 입체적인 거 보세요. 테일램프가 마찬가지로 커버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3D 형태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입체감이 엄청나요. 일반적인 대중적인 자동차에서 나오기 어려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디자인을 해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이런 부분을 보면 디자인에 많은 공을 들이고 디자인에 많은 비용을 들였다는 그런 점들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테일램프 그래픽을 보면 약간 종이 비행기를 접어놓은 것 같은 느낌, 혹은 화살표를 형상화해 놓은 느낌, 그런 것들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살표 혹은 종이 비행기 3개가 모두 다 차체 후면의 중심을 향해서 집중시키도록 하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집중시킨 가운데에는 딱 르노의 로장주 로고를 박아놓고, 그리고 필랑트라는 이 차의 이름을 이렇게 필기체로 적용해 놓고 있기도 해요.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왜 독특하다고 말씀드리냐면, 르노가 바로 이전까지 공개했던 르노 트래픽 같은 차들까지도 살펴봤을 때 모두 다 이 레터링의 폰트 자체는 통일해 놨었습니다. 그랑콜레오스에 들어갔던 그런 레터링 디자인을 해놓고 있었는데, 르노 필랑트에서만 그런 브랜드의 폰트와 전혀 다른 필기체 형태의 레터링을 적용해 놓고 있어요. 이 르노 필랑트는 르노 브랜드 전체에서 가장 큰, 가장 고급스러운 이 플래그십 SUV가 되는 차이기 때문에 이 차만의 특별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의 레터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고 안쪽에는 또 파란색으로 디테일을 더해 놓고 있어서 이 엠블럼이 한층 더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 같은 입체감을 더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별 모양도 더해 놓고 있습니다. 에투알 필랑트, 별똥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서 기원한 별이 장착돼 있어서 특별함을 강조하기 위한 오직 그런 1차원적인 의도로만 이 별이 들어갔다면 약간 촌스러울 수 있는데, 이 르노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는 그런 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테크 하이브리드 엠블럼도 달라졌습니다. 이 팔각형 형태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자, 그리고 굴곡 자체가 대단히
볼륨감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일반적인 대중적인 차에서 디자인적인 차별화를 통해서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받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BMW나 메르세데스 벤츠처럼 그런 프리미엄이나 럭셔리의 가치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대중 브랜드에서는 그런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이 디자인은 이 르노 그랑콜레오스와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그런 느낌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특히 그렇습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이 부분을 깎아놨어요. 여러분이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이 실물의 느낌이 훨씬 더 과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스포일러가 있지만 검정색 블랙 하이글로시 부분이, 이 부분이 또 별도의 립 스포일러처럼 느껴지게끔 디자인을 해놓고 있어요. 이 차체 가장 바깥쪽까지 가파르게 다다르고 안쪽으로 급격하게 꺾여져 들어갔다가 아래쪽에서 바깥쪽으로 나오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테일램프에 방향지 시등 들어오는 거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디자인 디테일 마감이 정말 대단합니다. 요즘 시퀀셜 라이트 뭐 다 장착해 놓고 있지만 이렇게 선명하고 이렇게 부드러운 램프는 진짜 아우디 그 다음에 르노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진짜 비용을 많이 쓴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면 방향지 시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옵니다. 아래쪽 르노를 형상화해 놓은 DRL에서 이 위쪽 부분에만 DRL이 들어오도록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자, 엔진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르노의 1.5L 터보, 르노 지리가 합작으로 개발한 1.5L 터보 엔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1.5L 배기량을 갖추고 있는 엔진이다 보니까 이 지름 같은 경우는 70mm 후반대, 그리고 스트로크, 이 길이 같은 경우는 80mm 후반대, 기본적으로 이런 롱스트로크 엔진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효율성을 극단적으로 높인 엔진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지리그룹의 3DHT 프로 하이브리드 타워트레인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3DHT 프로라는 건 기본적으로 토요타의 HST, 그 ECVT라고 말하는 그 유성기어 구조와 거의 똑같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그 유성기어 구조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고, 그 유성기어 구조의 단점이었던 엔진 기어비가 하나다 보니까 고속으로 올라갔을 때 엔진 RPM을 높게 쓴다는 그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엔진에 3단 변속기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고속으로 올라갔을 때는 고속에 맞는 기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랑콜레오스와 똑같은 1.5L 터보 가솔린 엔진에 GD의 3DHT 프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엔진의 마력이 기존 그랑콜레오스보다 6마력 정도 더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 전체 합산 출력은 250마력까지 올라갔습니다. 250마력이 됐으니까 뭔가 더 경쾌해졌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지만, 사실 르노 필랑트는 그랑콜레오스 대비해서 이 공차 중량이 50kg 더 무거워졌기 때문에 무게당 마력비로 치면 이 6마력 올라간 것이 공차 중량이 올라간 것만큼의 그 정도의 부분을 딱 상쇄해주는 정도, 그냥 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속감이 있어서 그랑콜레오스보다 더 경쾌함을 느끼기는 힘들 거예요. 1열에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3인치 계기판, 12.3인치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이 조수석 디스플레이 옵션이 빠진 모델입니다. 그래서 빠지면 이런 식으로 이분이 검정색 블랙 하이글로시 패널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기존 그랑콜레오스에 들어갔던 12.3인치 오픈R 디스플레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에이닷 오토가 들어갔습니다. 아이폰 통화 녹음할 때 쓰시던 그 에이닷 앱 있잖아요. 그 에이닷의 차량 버전 앱입니다. 그 에이닷은 SKT의 AI 이름인데, 이 SKT에서 이 차량을 위해서 개발된 에이닷 오토가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차와 조금 더 자연어 기반의 소통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수준인지 한번 불러볼까요? 하이 르노. 한 번에 호출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하이 르노, 오늘 저녁 메뉴 추천해줘. 저녁 메뉴로는 따뜻한 국물 요리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샐러드 추천해요. 요즘 인기 있는 요리도 한번 찾아보세요. 하이 르노, 두쫑쿠 어디 가서 사야 되는지 추천해줘. 두촌면은 강원도에 있어요. 근처에 맛집이나 자, 가게에 부끄러우니까 그만. 보면 요 정도 성능을 갖춘 AI 비서가 장착됐는데, 확실히 기존 아리아보다는 더욱더 개선된 모델임에는 분명합니다. 이 에이닷 오토는 3세대 모델이라고 하는데, 기존보다는 더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점들은 장점으로 느껴지기도 하네요. 게임 기능도 들어왔습니다. 자, 스와이프로 플레이, 이런 식으로 이 리듬 게임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저작권 때문에 못 쓰지 않나 싶은데, 이 노래들은 다 AI로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 안에서 이렇게 게임도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오픈R 디스플레이, 르노 필랑트에도 잘 들어와 있습니다. 훨씬 더 기능이 개선됐어요. 자, 그리고 지금 1열의 분위기를 보면 여기 도어에 필랑트라는 엠블럼이 들어가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필랑트 전용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이 플래그십 차의 그런 고급감을 더해주고 있는 거. 그리고 저희가 지금 타 있는 차는 에스프리 알핀, 이 차의 가장 스포티한 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란색 스티치도 더해져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수평형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하나 더 지나가서 이 차의 분위기를 한층 더 좋게
좋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 T맵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손가락 스와이프를 통해서 이 디스플레이 안쪽으로 넣었다가 이 계기판으로 옮겼다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죠. 물론 조금의 지연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된다는 게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핸들 디자인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홈커버의 형상도 달라지고 아래쪽으로도 스포크가 더해진, 그래서 이렇게도 잡을 수 있고 좀 여러모로 디자인이 멋있어진 그런 핸들이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아쉬운 점은 아직도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여기 있다는 거, 드라이브 모드를 옮길 때 약간 이런 사운드가 나타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이 부분이 저는 재생 일시정지 그리고 볼륨 조절 다이얼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트 형상도 바뀌었는데 지금 약간 세미 버킷 시트 같은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알핀 로고에 이렇게 엠블럼에 라이팅이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고 있고, BMW M이나 뭐 현대 N 이런 이 고가의 차량에나 들어가는 기능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멋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시트의 소재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2열 공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르노 필란트는 그랑콜레오스보다 135mm가 더 길어진 차입니다만 실제로 휠 베이스 2820mm는 1mm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그룸 공간도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지금 이쪽이 조금 더 맞는 포지션인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2열에 앉아봤을 때 이 주먹이 두 개보다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을 법한 이 정도의 넉넉한 공간을 갖추고 있는데, 이 레그룸의 공간 구체적인 수치는 320mm 정도입니다. 320mm면 그랑콜레오스와 1mm도 차이 나지 않나요? 완전히 똑같은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의 전장, 이 길이 자체는 더 길어졌지만 실제로 이 실내 공간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는 거,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헤드룸은 더 좁아졌어요. 이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장착된 차가 오히려 일반 루프가 장착된 차보다 이 헤드룸이 좁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860mm 정도 되는 이 헤드룸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타기에도 그렇게까지 불편함은 없는 공간입니다만 확실히 이 머리 위쪽으로 공간이 많이 남았던 이 그랑콜레오스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낮아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는데 뭐 그렇게까지 문제가 있는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지금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도 장착이 돼 있는데 이 면적이 1.1제곱미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준대형급 중에서는 가장 넓은 단일 면적의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장착됐다고 해요. 르노 코리아에는 분명히 지리그룹의 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지리그룹이 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볼보나 폴스타 혹은 지커 같은 차들에서 봤던 그런 멋있는 글라스 루프를 적용해 놓고 있고, 일단 개방감이 좋고 한층 프리미엄한 느낌을 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마음에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저는 2열에서 마음에 드는 거는 이 시트백 커버입니다. 사무실에서 쓸 것 같은 이런 소재를 적용해 놓기도 했지만 이 시트백 커버 전체가 플라스틱이면서도 이런 식으로 스페어한 패턴을 더해놨습니다. 그래서 시트백이 저렴한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스포티한 느낌이 들도록 잘 만들어 놓고 있네요. 지금 어떻게 인조 가죽을 이렇게까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시트 소재를 선택을 잘했고, 그리고 이 시트의 퀼팅, 이 시트의 형상, 이런 것들이 요즘 유행하는 스포티한 프리미엄 이런 느낌을 잘 만들어내고 있어서 이런 사소한 디테일들을 잘 만들어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르노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본인 프랑스,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는데 왜 그 본인 프랑스라고 강조하는지 알겠습니다. 이 프랑스의 터치가 섬세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열에서도 별도의 온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3존 공조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1열 운전석, 조수석, 그리고 뒷좌석 승객이 모두 각각 다른 온도를 설정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터치 타입으로 조절하는 이 3존 공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온도를 터치로 올리고 내리고를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열에는 열선 시트까지만 제공이 되어 통풍 시트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터치의 느낌은 지금 햅틱 반응도 없고 터치가 한 번에 잘 먹지도 않아서 조작감 자체는 그렇게까지 좋지 않은 걸 볼 수 있네요. 르노 필란트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는 디자인부터 실내 기능까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말 많이 좋아진 차로 느껴지는데, 그랑콜레오스 대비해서 이렇게 좋아진 만큼 가격이 얼마나 더 올랐느냐 일 텐데,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본 모델은 4,331만 9천원 시작입니다. 기존 그랑콜레오스 대비해서 517만원 가격 인상됐고요. 그리고 중간 트림은 4,696만 9천원입니다. 기존 그랑콜레오스 대비해서 488만원 더 인상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고 트림 에스프리 알핀 트림 같은 경우는 4,971만 9천원, 기존 그랑콜레오스 대비해서 566만원 가격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랑콜레오스와 비교해봤을 때 이 차의 실질적인 공간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 디자인적인 가치를 추가했다는 이유로 가격을 각 트림당 500만원씩 더 인상하면서 지금 가격이 굉장히 무해졌습니다. 테크노 트림 같은 경우는 올해 3분기부터 본격 판매가 될 거라고 하고, 지금 1분기 오늘부터 계약을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판매될 물량은 중간 트림 이 4,690만원대 트림부터라고 하는데, 이 4,690만원의 가격이라는 게 참 묘하죠. 지금 테슬라 모델 Y가 우리나라에서 4,970
4,799만 원으로 가격을 포지셔닝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국고보조금, 지방비 보조금까지 다 받고 나면 시작 가격이 4,799만 원 정도, 4,800만 원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차량 가격 차이가 100만 원 조금 넘는 정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치열한 지금 경쟁 시장에서 르노 필랑트가 디자인적인 가치로 제대로 된 승부를 할 수 있을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차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